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15년 국가직구구 공무원 시험이 끝났죠. 네, 국가직구구. 어, 출제 기조 변경된다 그래서 떨었는데 저도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 해설한 걸 좀 봤는데 일단 뭐 난이도는 중 정도, 중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국어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날 가능성도 있고 거꾸로 너무 쉽게 나와서 변별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공부 안 한 거의 5년 동안 봤던 문제 중에는 그냥 술술 풀리더라. 그게 좀 이상하죠. 술술 풀리면 안 되는데 원래. 아무튼 그런 거라 지금 합격 예측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점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일단 합격하실 분들 너무 잘 봐서 너무 기쁘신 분들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왜? 남들도 잘 봤다. 물론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 뭐 5등, 6등 뭐 이런 분들이야 뭐 기뻐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100명 모집인데 90등이다. 뭐 그러면 아직까진 모릅니다. 또 추가로 입력하시는 분도 생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 예측 서비스는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제 겨우 몇 시간밖에 안 지났죠. 시험 보고 몇 시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요번엔 좀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해요. 네, 많이들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 입력은 못 되거든. 회사가 3개, 4개나 되고 각각 또 뭐 원하는 데 입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시험 끝났는데 뭐 2주 놀다가 지방직 뭐 설렁설렁 공부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등의 딜레마라는 얘기 그거 아시죠? 내가 우리 학교 1등인데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늦게 집에 간다 하는 그거에 바로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공무원 시험은 합격이 문제잖아. 1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합격할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놀 때 공부를 해야 사실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 일요일까지는 뭐 쉬면 됩니다. 누가 뭐 오늘부터 다시 해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제 폭망하신 분들 있죠. 이 와중에 뭐 80점대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목표가 정해졌죠. 지방직에서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네. 자, 여기에서 바로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이 뭐라 그래? 긴장을 늦춰버리면 또 1주, 2주는 금방 갑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 하루에 20번씩 들어가서 봐요. 막 계속 보고 좌절했다, 기뻐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험이 본 게임이 하나 더 남아 있다는 거를 반드시 네,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 요번에 국어 영어가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닌 걸로 저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분위기상은 그렇죠. 이제 한국사가 27년부터는 한능검으로 대체돼요. 영어는 대체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어 영어 이제 한능검이니까 한능검 빼고 국어 영어가 앞으로 어렵게 나올 거는 아니에요. 이제 어렵다는 거는 일단 국어도 굉장히 뭐 긴 지문에 문학 그 작품을 알아야만 뭐 답을 쓸 수 있는 이런 거는 안 나왔죠 보면 그냥 뭐 쭉 읽어보고 그거에 맞는 걸 뭐 추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뭐 답을 찾는 과정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고 5분씩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뭐 시간상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뭐 시간 없어 못 썼어요 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몰라서 못 풀었어 이런 것도 없고 아리까리 한 거죠 이건지 저건지.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시험 공부를 국가직까지 안 하셨던 분들 잘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되고 이제 했는데 점수가 모자르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 위주로 좀 국어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쉽게 공부하면 좋겠죠. 그런데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공부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어려운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가 풀려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게 바로 1등과 전교 1등과 전교 한 30등의 차이예요. 전교 30등은 자기 전교 30등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95점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 문제 버리고. 그러나 우리 서울대 갈 사람들은 수능 킬러 문항이라고 있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좀 어렵게 공부하는 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국어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긴 지문을 가지고 조금 더 추론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하면 당연히 됩니다. 예, 당연히 쉬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격이 목표야, 합격이.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단어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 안 나왔죠. 이번에 보니까
네, 약간 토익 형식으로 진짜로 그렇게 나왔던데 토익 중에서도 완전 상급 문제는 아니고 중급 정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합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점수가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 그럼 국어, 영어, 한국사 이제 변별력 없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전공 두 과목인데 여기에서 실수하면 더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이 전공 두 과목을 더 철저해야 되고 이번에도 동점자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점자가 발생하면 올해부터는 전공 두 과목 평균이 높은 사람이 합격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시험을 보는 목적 자체가 이 나머지 두 과목에 달려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자꾸 뭐 다른 시험들도 영어나 한국사를 대체하는 게 그런 거죠. 실제 쓸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좀 더 평가하고 싶은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떡하니 있으니 거기서 막 변별력이 생긴다 그러고 영어 특히 변별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또 어렵게 내면 또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숨지겨 왔는데 아니다. 이제는 조금 깊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어렵다는 문제가 그냥 깊이 있는 문제죠. 깊이 있는 문제를 내도 큰 욕은 안 얻어먹겠다. 오히려 거기서 결정이 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 뭐 오늘 정도는 좀 쉬어도 돼요. 제가 뭐 분석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만 못 봤을 때가 문제예요. 다 같이 못 보면 같이 합격선이 하락해요. 그다음에 나만 잘 봤을 때가 좋은 거고 다 같이 잘 봤을 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되게 쉬웠다는 거잖아. 쉬우면 합격선이 올라갑니다. 지금 95점, 뭐 96점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뭐 실제 이제 합격선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입력된 거는 아침에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 아이고 허걱 덜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필기 합격 컷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배수 컷을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1배수 컷은 사실 등수로 보는 거거든. 등수. 내가 입력한 사람 중에 몇 등 정도고 앞으로 밀려날 게 몇 등 정도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건데 지금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입력한 사람 중에 가짜로 입력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또. 가짜로 입력합니다. 자기 점수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로 막 100점, 100점, 100점 올백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에 일정한 허점이에요, 허점. 통계잖아 이거는 무슨 예측이지 말이 예측이지 통계에 통계. 실제 실제 시험 본 사람이 채점을 해서 넣는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 점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거든. 그냥 자기 등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보고 싶다. 그리고 수정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국가직을 합격권에 들어가더라도 지방직을 만약에 내가 신청해 놨다. 그러면 지방직까지는 끝까지 달린다. 시험 끝나고 2, 3일 지나면 전교 1등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2, 3일도 아니야. 월요일 보통 뭐 금요일 날 끝나면 토, 일 정도는 놀아요. 예, 그땐 공부 안 해요. 그 사람들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 닥치기 15일 전 정도부터 공부한단 말이야. 우리 내신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항상 허덕이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전교 1등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렇게 풀고 있죠. 그래서 무슨 문제를 내든가 나는 무조건 100점을 맞겠다. 이렇게 돼서 전교 1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논리대로 가면 됩니다. 이 논리대로 가서 월요일부터는 털어버리시고 관심 갖지 마시고 6월 21일까지 20일까지가 이제 21일이 시험이니까 21일 9시 30분까지는 공부를 계속 이어가서 확실하게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올해 지나면 내년 되면요. 올해 출제 기조를 몇 년간 연습한 사람들이 합격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올해 꼭 합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만 의외로 되게 희망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험 있으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란 말이야. 지금 지나간 시험 뭐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앞으로 남은 시험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방직 안 보신 분들은 끝이에요. 내년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편히 쉬십시오. 그러나 지방직을 반드시 봐야 하고 나는 지방직이 더 오히려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 기조 바뀐 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90점을 맞았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이 형편없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거 대충 해가지고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